초기 라멘은 메이지 개양 때 중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난킹소바 혹은 시나소바라고 불리던 국수를 시작으로 1910년 도쿄에 개점한 라이라이켄에서 팔던 특별한 시나소바가 필두가 되어 현재 일본 라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그래서 사실상 라멘의 시초는 쇼유라멘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이 쇼유라멘 중에서도 초기 라멘의 투박함과 그 고전미를 계승해오고 있는 게 바로 후쿠시마현의 키타카타 라멘이다. 일본 3대 라멘 중에 하나이며 멸치, 다시마와 돼지 또는 닭뼈를 맑게 우려 구수하고 개운한 국물 맛과 심플한 토핑이 그 특징이다. 라멘치고는 좀 간단해 보여도 이 라멘이란 요리 자체가 굉장히 일이 많기 때문에 크게 재면, 차슈와 스프, 토핑과 완성 이렇게 총 3일에 나눠서 만들었다. 그럼 지금부터 Let's get it! 강력분 450g, 타피오카 전분 50g, 합쳐서 총 500g에 물 210g, 소금 5g, 간수 대신 소다 5g, 시자가 없으니 시자 색소로 넣고 잘 섞어서 부어준 후 이런 식으로 솎아주다가 어느정도 수분기가 느껴지면 힘을 가해서 뭉쳐준다. 가수율이 낮은 반죽이라 굉장히 건조하고 퍽퍽해서 망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수분이 골고루 퍼져서 반죽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모양과 질감은 이 정도까지만 대충 하고 이렇게 밀봉한 뒤에 1시간 정도 상온에 숙성시킨다. 모양은 언뜻 그대로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촉촉하고 부드러워졌다. 질감은 부드러워졌어도 가수율이 낮고 소금, 소다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강도는 여전히 단단한 편이라서 이렇게 펴주지 않으면 제면기가 감당을 못해 망가지게 된다. 그래도 쇼유라멘 쪽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돈코츠 라멘 면은 35% 이하의 초극강 변태적인 가수율로 거의 돌덩이급이라서 탱크 같은 고압력 제면기를 쓰거나 대부분 전문 제면소에서 따로 생산한다. 예전에 그 면을 한번 집에서 뽑아보겠다고 깝치다가 제면기를 2개나 부셔먹었었다. 두께를 순차적으로 줄여가며 3mm까지 펴주고 나서 면을 뽑는다. 면이 서로 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분가루를 뿌려서 묻혀놓는다. 이 키타카타 면은 크게 보면은 후토멘 쪽에 속하고 모양이 구불구불해서 치즈레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치즈레면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이렇게 막 구겨주고 눌러주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런 구불구불한 면이 쉽게 만들어진다. 요즘에 제면소에서 기계로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면에 압력도 들어가고 탄력과 모양이 불규칙해지면서 훨씬 맛있어진다. 완성된 면은 이런 지퍼백에다가 넣고 입구를 꼭 열어서 냉장고에 넣고 이틀간 넣어둔다. 그리고 건어물 다시 준비. 물에다가 멸치 한 줌, 다시마 손바닥 반 개 정도 이렇게 물에 담궈서 냉장고에 하룻밤. 그 다음에 닭뼈 손질, 사타구니 안쪽에 칼집을 내고 뒤로 확 꺾은 후에 꺾여서 약해진 관절 사이에다가 칼을 넣어서 자르면 쉽게 분리된다. 날개 부분도 마찬가지. 이 몸통뼈를 쓴다. 그리고 이 껍질 부분들은 용도가 또 있기 때문에 따로 보관해준다. 1일차 끝! 본래 키타카타 라면의 차슈는 삼겹살을 많이 쓰지만 저번에 홍콩 차슈 할 때 썼던 목전지살이 많이 남아서 그걸 썼다. 나름 이리저리 걷어내면서 삼겹살의 사각 모양을 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실로 묶어서 아싸리 둥글게 모양을 잡기로 했다. 그리고 이 떼어낸 비계 부분 역시 용도가 또 있기 때문에 따로 보관해준다. 고기 상태를 봐가며 묶는 강도와 간격을 조절해준다. 잠시 따로 빼놓고 뼈에 핏물 빼는 과정 없이 냉동 상태 그대로 바로 조리한다. 어제 손질한 닭 몸통뼈 통째로 하나, 그리고 돼지 다리뼈 하나. 키타카타 라멘 치고는 좀 진하게 뽑을 거라서 뼈의 비중을 좀 많이 늘렸다. 물을 적당히 채우고 센 불로 올린다. 초반에 물이 뿌얘졌다가 완전히 끓게 되면 약불로 줄인다. 이제 맑아지면서 위에 불순물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채로 걷어내준다. 근데 어차피 한동안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확 모았다가 한 번씩 건져내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원래 이쯤 되면 뼈들을 꺼내서 한번 세척한 뒤에 새물을 받아서 다시 끓이는 게 정석이긴 하나, 또 내 여러 경험상 그냥 이대로 끓여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했다. 맹물을 다시 추가해서 아까 묶어놓은 고기를 넣고 센 불로 다시 올린다. 이 고기에서도 거품들이 나오므로 또 제거. 물을 좀 더 보충하고 파, 양파, 생강, 마늘을 넣은 뒤 이대로 뚜껑을 열고 지금부터 1시간 반을 중약불로 끓인다. 차슈 고기들을 꺼내주고 육수에 물을 다시 채운 후 뒤쪽에서 계속 끓이는 동시에 앞에서는 차슈를 만들어준다. 모양은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실은 지금 풀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 간장 200g, 정종 50g, 미림 50g, 물 150g 약불에 올리고 고기, 생강, 마늘, 파를 넣고 약불에다가 한 면당 10분씩 총 20분을 끓인다. 한 김 식혀준 뒤에 지퍼백에다가 고기와 차슈 타레를 조금 붓고 밀봉해서 냉장고에 하루 넣어 놓으면 끝!
그리고 남은 차슈 타레에다가 물을 살짝 부은 뒤에 삶은 반숙 계란을 담궈서 이틀 정도 놔두면 아지타마고가 쉽게 만들어진다. 꿀팁. 다시 육수로 돌아와서 아무 조미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날 담궈놓은 건어물 다시를 통째로 다 붓고 물을 또 가득 채워서 30분을 더 끓인다. 다시마 진액과 멸치에서 나오는 거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나머지는 마지막에 체에 걸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된다. 불을 끄고 이렇게 체에 걸러주면 스프 완성. 그리고 핵심에 쇼유 타레, 간장 200g, 정종 30g, 미림 10g, 소금 5g, 미원 5g 까지가 기본이지만 여기에 건표고 한 줌, 건어물 향을 좀 더 올려주기 위해서 가스오부시 한 줌 골고루 적셔준 뒤에 대충 덮어서 냉장고에 하루. 2일차도 끝! 냉장고에서 타레를 꺼내서 사과 식초를 한 스푼 넣고 제일 약불에 올려서 끓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1분간만 끓이고 걸러낸다. 이 가스오부시는 마요네즈를 뿌려서 김밥처럼 해먹으면 기가 막힌다. 떼어낸 돼지 비계와 닭껍질을 구워서 기름을 뽑아낸다. 아브라라고 해서 그냥 기름이라는 뜻의 일본어인데 고소한 풍미를 내주는 이 동물 기름은 이 일본 라면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따로 담아놓고 기름이 빠진 껍질과 비계는 소금과 후추를 뿌려서 과자로 먹으면 개꿀맛. 냉장고 속에서 이틀 동안 더욱 탄력이 생긴 면, 대파 흰 부분을 썰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차슈, 그리고 멘마, 이건 산 거다. 나루토 막기라고 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모양의 어묵인데 사실 옛날 라면 하면 바로 이 나루토라고 한다. 이렇게 토핑과 함께 모든 준비가 끝이 났다. 먼저 그릇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그릇을 데워놓고 스프는 뒤에서 끓이고 있는 동시에 면 삶을 물이 끓게 되면 면을 먼저 투하해서 살짝만 풀어놓고 그 즉시 그릇에 뜨거운 물을 버린다. 그 다음 스피디하게 타레, 아브라를 넣고 뒤에서 끓고 있던 스프를 빨간 선 아래까지 부은 뒤에 곧바로 끓고 있던 면을 신속하게 건진다. 최대한 빠르게 면의 물기들을 다 털어준 다음 곧바로 그릇에다가 살며시 붓고 살짝 풀어준 뒤에 토핑 올리기 용이하도록 면을 정리해준다. 그리고 토핑은 더욱 빠르게. 국물이 식거나 면이 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면의 익힘 정도, 아브라와 타레의 양, 토핑 등등 주문들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실제 일본의 라멘집에는 매 순간이 전쟁이다. 그거에 비해서 내 속도는 요시무라 사장님한테 쭈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물용 스푼 4개까지 딱 꽂아주면 기타카타 라멘 완성. 라멘은 일단 스프부터. 돈코츠 라멘 같은 진한 사골보다는 맑고 구수한 갈비탕 같은 고기 국물, 그 속에 녹아있는 간장 타레와 가스오부시, 그 특유의 일본 국물의 풍미, 그리고 멸치향이 끝에 은은하게 감도는 게 굉장히 풍부하면서 개운한 맛을 내며 마지막에 추가한 아브라가 그 맛의 무게를 적당히 딱 잡아준다. 차슈도 지방이며 살코기며 양념이 전부 다 배어있고 씹을 겨를도 없이 그냥 다 녹아 흩어져 버린다. 그리고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인 게 바로 이 면인데 외관이 구불구불한 게 되게 만족스럽고 질감도 탱탱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일단은 그래도 먹어봐야 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쫄깃하고 심지어 불지도 않았다. 역시 빠른 손놀림으로 일사천리. 강력분과 살짝 높인 가수율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도 손으로 직접 압력을 줘서 구겼기 때문에 탄성 자체가 달랐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맥주 한 잔. 물론 순서는 좀 뒤바뀌긴 했어도 맥주는 무조건 맛있다. 사실 일본 음식엔 이 아사히 맥주가 진리인데 요즘 찾아볼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하다. 그래도 이 컵으로 기분이라도 한번 내봤다. 사실 내 입맛이 굉장히 매니악한 편이라서 이런 마일드함보다는 진하고 묵직한 돈코츠 라면 쪽이 좀 더 내 취향이긴 하지만 이 라면은 취향을 떠나서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불호 없이 부담 없이 좋아할 맛이다. 물론 오늘 내가 만든 건 한낱 흉내내기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 키타카타는 간장과 물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현지의 맛은 가히 하늘과 땅 차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이 키타카타 라면이 일본 3대 라면 중에 하나이긴 해도 수만 가지의 라면 중에 극히 일부일 뿐이며 지금도 일본 라면은 계속 발전하고 새로 또 탄생하며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 라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지만 영상이 많이 길어질까봐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차라리 라면은 좀 더 완전 무장을 해서 추후에 제대로 된 시리즈로 한번 제작해볼 예정이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끝나면 라면 먹으러 일본부터 간다.